이번 강좌는 이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군객 시설과 관련되죠. 특히 도시군객 시설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도시군객 시설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개발의 바탕이 되는 것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이 있겠고, 이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계획이 결정이 돼야 돼요. 계획으로 정해줘야 돼요. 이 계획이 지금 배우는 게 뭘 배우는 거죠?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지면 그 시설을 뭐라 하면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럼 우리 기반시설은 몇 가지가 있느냐? 기반시설 종류는 7개의 시설군이 있는 겁니다. 그 7개의 시설군 중에서 도시군으로 결정되면 그걸 갖다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시설 중에 교통시설이 있습니다.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겠고, 공간시설이라는 건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공공공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유통공급시설은 유통공급설비, 수도, 그렇죠? 전기, 가스, 공동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라든가 또 나아가서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보면 이제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또 저수지, 방화, 방사, 방수 이런 시설, 방제와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거고, 나아가서 보건위생시설은 생명체에 대해서 이런 거죠. 보건위생시설은 우리가 갔을 때 봉안당 같은 경우가 또 공동묘지, 봉안시설 같은 자연장지, 화장시설 이런 걸 볼 수 있게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나아가서 환경기초시설은 우리가 폐차장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폐기물 처리 이런 걸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험지 출제되는데 암기 형태로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구도시와 신도시 있고 농촌과 도시가 있다면 다 어디 살라죠? 개발한 데 살라죠. 그러면 도시 살 겁니다. 도시 사는 것 중에서 구도시와 신도시 살려면 어디를 살라고 그랬죠? 신도시 살라고 합니다. 그럼 신도시 살 때 가장 제일 먼저 불편을 느낄 때가 뭘까요? 입주하기 초창기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교통이 불편해. 첫째, 교통시설이죠. 또 두 번째는 가서 좀 휴식 공간 하니까 녹지 공간들이 그렇게 아직까지 정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 광장들이. 또 학교 다니기가 불편해요. 교육문화. 또 내가 극장 가는 것 같은 여가생활 줄이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공공문화, 체육시설 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갔을 때 시장 보기 어려워요. 유통공급시설이라든가 또는 하천 같은 게 범람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아직까지 포장이 덜 됐기 때문에 방제 이런 게 문제될 수 있어요. 또 나가서 아플 때 병원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반시설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갖다 보면 26개 걸 보면 그렇게 나왔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 연결을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교통시설, 폐차장 틀렸죠. 폐차장 뭐예요? 찌꺼기라는 거죠.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환경기초로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상, 또 수질 오염방지시설, 폐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또 도시공객 시설이 결정되면 얘를 갖다가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설치, 정비, 개량은 뭐라 하느냐? 이걸 갖다 할 때는 이게 사업이죠. 이 사업을 갖다 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계획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나 이 계획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허가받아서 시장 형성되는 경우 있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초, 중, 고등학교는 도시군 관리 정하지만 장애인 학교라든가 또 대안학교 같은 허가받아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상하시면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설치를 갖다 하는 것은 이렇게 도시군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다음 이 설치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즉 우리가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그건 하나의 따로 이거에 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따로 법이 있다면 그 법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설치가 됐으면 이제 뭐 할 거냐? 관리가 들어가 있죠. 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이 있다면 거기 따르지만 만약에 없다. 그럼 국가권은 대통령령이 정한 거,
그러니까 국유재산 관리법에 따른다는 거예요. 관리법에 의한 소관청이 한다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한 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가져갈 때 보상 문제가 따라집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에서 일률적 보상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일률적 보상 규정이 없으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일률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반시설 중에서 뭐가 있다고 쓰면 공동구라는 게 있어요. 이 공동구라는 것은 뭐를 연상하시면 될 거냐. 자, 이거 우리가 그 예전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자제분들이 뭐였냐 하면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보면 걔가 지하 통로를 통해서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지상에다가 이렇게 소위 여러분들 고압선 같은 게 지나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 송전탑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송전탑 밑에는 선화지가 돼. 선화지. 토지 효율적 이용 못해. 땅값 떨어져. 또 가서 이거 안전사고에 있겠죠. 걸릴 수도 있겠고 또 비행하다 걸릴 수도 있겠고 또 안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걸 갖다가 지하에다가 매설하자. 그럼 지하에 매설을 뚫는 그런 것을 공동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공동구라는 것은 전기, 가스, 수도 또 기타 공급 통신시설 이런 걸 통해서 가서 지하의 매설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든 터널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함께 쓴다. 함께 쓰는 기구다. 이렇게 해서 공동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구가 설치가 의무화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갖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설치를 갖다 의무화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예전에 어떤 송도라고 하는 그러한 신도시에 학교에 급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동구가 있는데 이쪽에서 도를 갖다 다시 뚫고 나서 새로운 도시인데 여기서 학교까지 연결할 이걸 갖다 해야 되는데 공동구에 수용하면 공동구 수용하니까 돌아서 몇백 메터 돌아서 와야 되는 공사비 엄청 커지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원래 설치 의무가 된 것은 200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사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은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외울 거냐?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정태기는 신경 써 도주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하는 구역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럼 공동을 설치하라. 택지 개발하는 사업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거기는 공동구를 설치하라. 그다음 도청 이전 신도시 예정지 같은 거 있죠. 안동이라든가 내포 같은 충남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경우가 여기 속합니다. 그다음 경제자유구역,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인천 송도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다음 도시개발구역 이게 있고, 요거는 이제 새롭게 생각하면 옛날엔 보금자리였는데 지금 공공주택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공동구를 뭐하라?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내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지하에다 매설할 때 어디 도로 밑에다 매설하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 해야 될 것은 미리 타당성을 갖다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될 거냐면 도로 구조 안전을 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미리 단계별로 해야 되는 순위를 먼저 정하게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공동구를 갖다가 설치하겠다.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죠. 일정한 뭐가 있어요. 계획을 갖다 수립하려면 심의를 거쳐서 수립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이때 이걸 설치할 때는 반드시 뭐가 돼요? 비용이 있는 문제가 되죠. 그럼 비용 부담 문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 공동구 설치 계량도 포함해서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거기 따르고 없을 경우에는 공동구의 점용 예정자,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다가 그 지역 방송을 갖다가 케이블 지나간다. 그러면 그 케이블 갖다 예상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고. 또 예를 들어서 KTX가 하는 게 아니라 KT가 통신 사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다 설치하도록 비용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할 건 반드시 공동에 수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이걸 갖다 사용할 때 무조건 사용하는 거 허가받아요. 누구? 공동구 관리자. 그럼 여러분들 공동구 관리자가 누가 있느냐? 각 지역의 장들입니다. 특광자, 시장, 군수가 허가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허가받아서 하라. 그런데 공동구에 설치할 것을 공동화 설치되어 있으면 공동에 수용할 것 수용하는데 그 수용할 대상이 있다면 미리 공사 완료됐으면 그 예정자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용하는데 뭐가 있냐? 그 대상은 전선로, 통신선로, 가스, 수도관, 열송수관, 열병업발전소 오는 거 있죠. 그 다음 중수도관, 쓰레기 송수관, 가스관, 하수관. 자, 여기서 조심할 게 가스관과 하수관은 우리끼리 그냥 공부합시다. 이거 과거 시험 들었는데 자, 뭐라고 볼 수 있냐? 터질 수도 있어요. 소위 오수관 터질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볼 수 있어요. 그것이 26회 때 출제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네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도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스관, 하수도 같은 것이 거기에 속하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다. 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동구가 설치됐으면 이를 갖다 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용도 하고 관리해야 되죠. 그럼 관리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구 관리자가 관리하도록 돼 있겠고 필요하면 그 전문기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어요. 지방공단이라든가 한국시설안전공사라든가 기타 조례과정기관에다가 이걸 갖다가 그 위탁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전관리계획, 즉 안전과 유지계획에 대해서 뭐 하도록 돼 있냐면 가서 수립하도록 있어요. 몇 년마다 수립하느냐?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갖다 할 때 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정기점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 정밀점검은 그 2년에 1회 이상, 긴급은 공사 필요하다면 긴급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는데 그때는 공동구에 점용하는 자는 예를 들어서 이만한 중수관 지나가는 사람하고 요만한 손가락만한 케이블 지나가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점용 면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구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5에 관련된 최근에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25에 관련된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일간시문 아니죠. 일간시문에 공시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겁니다. 당신 이거 끝났으니까 가서 여기에 공동구가 설치되니까 수용하세요 하고 개별적 통지입니다. 1번 틀렸네요. 2번 공동구 점용 예정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도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해야 되고 도로는 원상이 복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실시 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되겠죠. 그 다음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장 협의한 후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 실시.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정밀점검은 그 완료되고 나서 2년에 1회, 그렇죠? 1회 이상 한다 하는 것도 같이 더불어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동구까지라는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일종인데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갖다가 사업을 갖다 이제 시행해야 되겠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갖다가 시행해야 되겠다. 그럼 이 도시군계획 사업을 갖다 시행한다 그랬는데 자, 이 시행은 어떻게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됐으면 도시군계획 시설이고 그놈을 설치 정비 개량하면 그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럼 이렇게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예산. 소위 재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재정이 언제 조달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야 사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산 조달, 그 예산이 조달돼야, 소위 이걸 뭐 재원이 조달돼야 가서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도로도 내고 도로도 내고,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느냐? 시행 절차를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그 여기 있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면 뭐를 기점으로 할 거냐면, 이것이 3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10년짜리도 3년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은 3년이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3년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3년 이내에 할 것 같다 그러면 1단계, 3년 이후에 할 것 같다 그러면 2단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 3년을 기준점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요 1단계, 2단계로 나눠져요. 그럼 이때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관리를 위반한 자, 위반권자가 계획을 위반하면서 재원 조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때 같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같이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시기가, 그럼 이건 언제 나왔냐? 도시군 관리 결정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결정되고 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2년 내 하는 겁니다. 2년 내. 그러면 2년 내 만에 수립 안 했다. 사업은 지장이 없어요. 계속 가능한 겁니다. 다만 답답할 뿐이지 돈이 언제 조달될지 모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수립을 했으면 이제 가서 승인이 없어요. 여기는 승인이 없고 공고만 하면 돼요. 왜? 민주행정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거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건 특광자 시장군수가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구분 기준 몇 년을 기준한다? 3년을 기준으로 한다. 3년 이내에 할 것 같으면 1단계, 3년 이후에 할 것은 2단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무슨 절차와 무슨 절차? 수립 절차와 공고 절차로 되어 있다. 그럼 나중에 여기 보세요. 1년 지나갔어. 그러면 3년마다 하는 거니까 3년마다가 3년을 기준으로 1단계니까 나중에 2단계 거 매년 앞으로 다 어떻게 돼요? 한 해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져가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누가 나타나냐? 사업 시행자가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는 쉽게 얘기해서 보면 행정청이 있겠고 비행정청이 있어요. 그럼 비행정청은 다시 그 중에 민간인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청이란 말은 결국 도시군 관리국 위반권자가 직접 사업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권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인천광역시권 인천광역시장이 하는 게 좋아요. 시흥시는 시흥시장이 하는 게 좋습니다. 계산군은 계산군수가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바로 자기가 위반한 자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게 좋냐? 바로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좋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위반권자 행정청.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서울특별시가 있겠고, 그 다음 여기는 부천시인데 어디가 있어요? 경기도 부천시가 있겠죠. 자, 여기에 시흥시가 있을 수 있겠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왜 구체적 의획을 뒀냐? 요 기준점을 대게 되면 요걸 갖다 시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잖아요. 그럼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거예요. 경기도의 부천은 부천시장이 합니다. 시흥시는 시흥시장이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천시나 시흥시 요 레벨을 시군 레벨이라고 그래요. 시군. 그런데 뭐가 있냐면 서로 간에 이것이 이렇게 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부천시와 시흥시에 이렇게 걸치는 경우도 있어요. A의 경우가 있고 B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누가 하는 거냐? 서울특별시가 부천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경기도지사가 시도사가 알겠죠? 가서 협의를 해서 할자를 반드시 정해야 돼요. 공동시행은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자를 뭐한다? 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드시 할자를 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봅시다. 부천시와 시흥시에 있다. 그러면 그들이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할자를 정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공동시행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둘 다 협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럴 경우는 누가 하는 거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국토장관이 할자를 정합니다. 누가 하라 이렇게 지정해줘요. 할자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할 수 있겠고, 또 여기는 도지사가 할자를 정하는 거예요. 네가 하라 이렇게 협의를 정하면 바로 시행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보면 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좀 전에 뭐가 있냐면 보금자리, 은행 예를 들어서 은계 보금자리 그럼 국가적입니다. 그럼 그건 국가 거는 국토장관이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도계획이랑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도계획은 도지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는 거죠. 행정청이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된다.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결국 여기 있는 이들이 가서 지정해주고 고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비행정청 중에 민간이 지정받기에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간만 요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LH공사 요건 필요 없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요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이 요건이 필요하냐 봤을 때 민간 시행자만이 요건이 필요하다. 민간 시행자를 갖다 하려면 속된 표로 사업하다 먹고 튀면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를 머릿속에 연상해 줄 거냐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갖다 소유하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의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으라 이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민간이 할 때만 요 내용. LH공사 할 필요가 없다. 그래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국가, 지방자치, 공공기관,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경기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라는 개발공사 있죠. 그렇죠? 또 서울엔 SH공사 같은 경우 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때 사업을 갖다 시행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사업 시행자 지정했어요. 그럼 그들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요. 그럼 이때 실시계획을 갖다 작성할 때 크다. 그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해서 여기서 자 부천서부터 시흥을 해서 안장까지 만약에 원시선을 놓는데 이건 공구가 길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분할해서 할 수도 있죠. 1단계 개통, 2단계, 3단계 개통 할 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분할 시행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바로 뭐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피해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따질 거냐? 행정처랑 행정심판법을 통해서 하면 돼요. 행정소송을 하면 돼요. 근데 민간이 했을 때는 속된 표로 배째라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지정한 자, 아까 그랬죠. 지정한 자한테 따지면 돼요. 민간이 할 때는. 그래서 민간은 누구한테 따진다? 지정한 자한테 따진다. 그럼 자 일단은 이 사업 시행자 지정에서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이란 말은 결국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는 뭐 받도록 되어 있냐? 인가 받도록 되어 있냐? 인가는 이건 특허입니다. 설권행위로서 특허요. 조건부 설권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허요. 그 여하튼 조건부 설권행위로서 인가를 갖다 받는다. 그런데 자 인가 받을 때 미리 이행 여기는 조건부니까 조건이란 말은 뭐죠? 조건부란 말은 잘 아시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민간들이 문제될 거예요. 민간. 그래서 그들한테는 이행을 담보합니다. 그래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인가는 누가 해준 거냐? 여기 국토장관 거는 인가받을 수 없어요. 그럼 국토장관이 지정한 사람 국토장관한테 인가받고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인가받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래서 시흥시장이 민간에 지정했다. 시흥시장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때는 도지사한테. 그 다음 부천시장이 지정했다. 부천시는 대도시입니다. 부천시장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했다. 서울특별시장한테 받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인식하면 이것이 바로 인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가 받았으면 이제 사업을 갖다 뭐 해야 되겠죠? 이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실 때, 자, 이제 뭐가 있냐? 시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걸 볼 수 있겠죠. 시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럼 시행을 위한 조치 중에서 첫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 갖다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시행을 위한 조치 중에서 첫째는 분할 시행할 수 있다는 배웠고, 분할 시행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관계서를 무료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료 열람. 거기 보면 각종 서를 떼봐야 될 거죠. 토지에 대한 사항, 건물에 대한 사항. 자, 그러면 대장, 등본, 등기 등본, 그렇죠? 또 토지경영 확인서 떼려면 무료로 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공시송달에 의지된다. 자, 이게 뭐가 되냐면 거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행방불명됐다든가, 그렇죠? 이런 사람 동의를 갖다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결국 우리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 이걸 의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택지를 개발하는데 도를 내는데 여기에 묘지가 있더라. 그 유연고가 있고 무연고와 유연고가 있습니다. 유연고는 쉬워요. 공시송달하면 쉽습니다. 무연고묘 개장공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공시송달. 그래서 공시송달이라는 건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한다면 국토장관이나 시도자, 그 인가권자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도로 내려면, 공원을 갖다 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타인의 토지를 갖다 사용도 하고 수용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수용, 사용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봤을 때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범위가 있겠고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 가지고 공부하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바로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대상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원을 하겠다, 아니면 도를 내겠다 그러면 거기는 토지, 건물,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모든 문제돼요. 소유권 외의 권리도 문제되죠. 저당권이나 이런 것도 문제돼요. 왜? 수용은 원시취득이니까. 알겠죠?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이 은행에 저당 잡았어. 근데 내 땅이 도로다 수용돼. 그럼 보상하면 나만 보상받으면 저당권 내도 보상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저당권도 수용당한 거 마찬가지니까. 그럼 저당권자가 뭐 하겠죠? 내 보상금에다 미리 압류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처럼 바로 대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대위. 물상 대위. 먼저 내가 땡겨가겠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대상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가 되니까 그런 것이고. 다음 범위는, 자, 인접지에 대해서는, 자,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인접지는 사용만 할 수 있지 수용을 못한다 하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인접지 수용자는 무조건 틀려. 확장 수용이란 말입니다.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접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져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 절차는 일명 토지보상법을 갖다가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준용.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을 썼는데 정식 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 그걸 갖다 토지보상법이래요. 그럼 토지보상법적 절차를 따라가지만 이건 시행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절차상에 특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가 의지된다. 여기 갖다가 수용하려면, 자, 이게 묘지나 건물 있다 이거 수용하려면 가서 국토장관한테 나 이걸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가지고 가서 다시 가서 인정받도록 돼 있다. 그럼 한 번 할 걸 두 번 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부담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실시에 인가고시가 됐으면
실시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받은 걸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재결 신청 기간 연장해줘. 왜? 여기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유연구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면 가서 시간 끌기 할까요? 시간 끌기. 시간 끌기 하면 이걸 알박기라는 일명. 그 알박기 하면 이 사업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토지보상법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도 오늘, 넌 내일, 너는 내일, 그 다음 모레 서로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360은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세월은 엄청 유수와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이땡 됐죠? 시험분들 1년이라는 세월. 내가 1년 투자한다. 유수같이 빨라요.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는 시간 같은 거 갖다가 해서 만약 자 여기 보세요. 1년간 내 버티면 이거 사업 안 했는다 그러면 다들 들어놓을 거 아니에요. 속된 편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들어넣어. 알았다. 너 빼고 내가 나머지는 내가 먼저 사업 시작할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동안 사업 시행 기간 내만 끌어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면 그 공적 사업 현장에 보면 일단 빼놓고 도로 빼놓고 또 일단 어떤 건물 빼놓고 어떤 묘지 빼놓고 택지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한다고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이제 국공유지 처분을 제한한다. 국공유지 처분을 갖다 제한한다. 국유지나 공유지, 그럼 이거 처분을 못한다 소리 아니야. 하는데 이 목적사업 외루다 판매에서는 무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도 부지를 내 다른 상업용지 팔아버렸어요. 그럼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또다시 그걸 사는 사람은 수용할 때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사업에 진행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공사가 완료됐어요. 이제 시행해서. 그럼 공사가 완료됐다. 그 완료됐으면 뭐를 받도록 되면 준공 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자, 무슨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준공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럼 이와 같이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준공 검사는 누구한테 받느냐? 역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럼 준공검사 안 받는 사람은 공사가 끝났다는 걸 갖다가 뭐 하면 되냐면 공고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사가 끝났다고 공고해주면 이제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뭐에 관한 사항이냐? 공고가 끝났어요.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공공시설의 귀속 문제하고 비용 부담 문제, 이것이 바로 처리가 돼야 될 거죠. 그럼 우선 제일 먼저 보면은 뭐가 있냐? 공공시설의 귀속. 설치된 거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된 것에 대한 공공시설 귀속. 공공시설 기능은 행정청이었다. 절대 무상기소. 비행정청이었다. 종전 범위 규문에서 유상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여기 보면 이제 조성 토지의 처분, 남은 조성 토지의 처분이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못 가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국도든 지방도든 상관없습니다. 지방도든. 근데 겨울철만 되면 안전사고가 엄청 나겠죠. 왜 나겠느냐? 자, 잘 가다가 그렇죠? 교통사고 많이 나죠. 그러면 이런 도로가 있고 이 옆에 부지는 다 사유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유지. 그러면 이 도로는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 이 도로에 대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쭉 나가면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새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도시군객시설로서 얘를 갖다가 뭐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개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량. 그러니까 이건 도시군관리 결정돼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땅은 뭐가 되겠죠? 수용당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도로가 났으면 이 땅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용도가 폐지가 돼. 그 용도가 폐지되면 이걸 갖다가 일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일반 재산. 행정재산, 일반 재산. 그럼 일반 재산이 됐으면 뭐 할 수가 있다? 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처분에 대한 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다 뭐 했으면 좋겠냐?
자, 이 땅은 여기 있는 이 인접한 수용당한 이 아저씨가 쓸 수 있도록 해서 1순위가 바로 이 수용당한 사람한테 하라 하는 것이고 2순위는 다른 사업과 맞교환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팔도록 하는 겁니다. 배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1순위, 2순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용 부담하면 원칙적으로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 원인자 부담이라는 건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야. 국가가 했다는 국가, 지방세 지방,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칙인데 문제는 바로 뭐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예외가 뭐냐면 수익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으로서 이득 얻는 자가 이득 얻는 자가 있겠고, 그 관리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득 얻는 자가 있다면 그 이득 얻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하라고 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보면 원칙, 시행자 부담, 수익자 부담, 지방자치단체 그려놨죠. 그래서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란 말을 머릿속에 좀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아가서 수익자 부담의 경우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서로 간에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이루지 않아. 그럼 협의가 이루지 않을 경우는 뭐가 필요할 것이냐. 그래서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누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가서 하도록 그 결정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때 이제 주의할 것이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 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융자해 줄 수 있죠. 누가? 국가나 이런 데서 융자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융자 범위라는 것은 얼마가 되느냐? 그걸 굳이 얘기할 건 없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 시설이고 설치, 정비, 개량하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고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고 반드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승인 공고하고 시행자, 행정청, 비행정청, 민간은 요건을 갖춰야 되고 시행하는 실시획 작성 인가받으면 국토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한테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시행을 위한 조치가 이런 것이 있고 준공검사 받고 공공시설의 귀속과 처분 순위, 비용 부담 이 얘기에 대해서 강의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는 이제 이건 돈이 있을까 하는 거지만 돈이 아직까지 예상되지 못하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그 계획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미집행된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